머니투데이 방송의 이주호 앵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역시 또 인사하는 것부터 달라요. 나 이제 앵커가 인사하듯이 하잖아요. 네. 저는 그거 이제 버렸습니다. 요거 그런 거 아니라면서요, 여기는. 저는 그거 버리는데 저도 한 2년 걸렸어요. 와, 이거 근데 네. 뭐지? 팟캐스트 같은 거 막 한 3년 하고 막 이래야지 좀 겨우 버려지더라고요. 근데 저도 아직 못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안 버려져요. 정규 방송, 케이블 방송에 이거를 버려야 됩니다. 굳이 왜 이걸 또 들고 사는지. 이주호 앵커가 네. 미국 히든 유망주 25라는 이제 책을 냈어요. 네. 공저인데 공저. 네. 네 분하고 책을 썼는데 제일 많이 썼다면서요, 분량을. 25개라서 25고 제가 그중에서 한 10개 썼습니다. 10개. 25개 종목 중에 10개를 분석해서.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미국 주식을 앞으로 좀 많이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25개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세. 네네. 이제 내년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죠. 주식, 채권, 뭐 펀드, 파생상품 양도세에 대해서 전면 과세가 될지도 모르거든요. 네네. 이제 국회에서 그 처리가 돼야 되는데 정부와는 유예인데 네. 지금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그쵸. 예정대로 내년 시행하자. 근데 만약에 이제 금투세가 시행이 되잖아요. 네. 그럼 정말 많은 큰손 투자자부터 비롯해서 빠져나갈. 뭐하러 대한민국 주식 여기서 맞아요. 힘들게 하고 있느냐. 네. 미국 주식 해야지. 네. 그렇게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단 미국 주식은 네. 250만 원까지 공제하고 22%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 5천만 원 이상의 사람들에게 걷는 세율도 20% 수준이더라고요. 네네네.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근데 예를 들어서 약간 그런 거는 있습니다. 뭐 한 6천만 원 정도의 차익을 얻었을 때 네. 한국 주식은 5천만 원이라고 공제되니까 네, 그쵸, 1,000만 원 중에서 22%에서 뭐 220만 원 정도만 내면 그쵸, 된다. 네. 근데 미국 주식 같은 게 250만 원만 공제되고 네. 나머지 한 575만 원에 대한 22%를 그쵸. 내니까 훨씬 더 많이 내는 거다. 네. 라고들 인식은 하거든요. 네. 근데 거의 이주호 앵커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 주식 거의 안 하고 저는 아예 안 합니다. 미국 주식만 하는 걸로 알고 네네네. 있는데 네. 왜 미국 주식만 해요, 그러면? 사실 제가 미국 기업을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보는 정보와 네. 그 월가의 정말 수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보는 정보가 다르지 않다는 인식에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업에 찾아가서 탐방하고 남들 모르는 정보를 미리 얻어오고 그걸 통해서 훨씬 더 좋은 투자 수익률을 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투자하기 좋은 환경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긴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그렇죠. 일반인들과 금융 전문가들이 동일한 정보를 갖고 동일한 선상에서 투자할 수 있는 곳은 물론 그분들은 훨씬 더 수많은 그러니까 금융공학을 이용하겠지만 네, 네. 오픈된 정보는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저는 미국 주식을 좀 많이 좋아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미국 주식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꼽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그러면 미국의 그 기업에 관심이 있어. 네네. 그래도 나는 그 기업에 가보기가 힘들고 네. 탐방을 갈 수도 없고 네. IR에 참여하기도 힘들고 맞아요. 언어적인 장벽도 있고.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탐방 없이도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그 투자자들 탐방을 가는 건 그냥 주식 담당자나 누구 재무 관련 과장, 부장 회의실에서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오는 게 탐방이라 하거든요. 네네네. 뭐 공장 투어를 하는 네네. 것도 아니고. 근데 사실 그 안에서 미공개 정보라든지 네네. 뭔가 선행적인 지표들을 네. 좀 듣고 오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차라리 그게 없는 게 더 낫다. 왜냐면 저는 사실 그걸 못해요. 당연하죠. 뭐 미국 기업 뭐 이거 뭐 휴가 내고 뭐. 한국이라도. 제가 개인 투자자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초반에 한국 그 주식도 투자할 때가 있었었는데 모르겠어요. 어려웠었어요. 저는 그렇게 하는 거. 주담께 전화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었고. 그러면은 사실 저는 모든 사람들의 그 정보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투자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 미국 쪽은 되게 금융 사기라든지 내부자 정보 유출에 대해서 그 처벌이 굉장히 강력한 걸로 알고 있고. 엄벌을 하죠. 네, 그래서 그들도 안 하고 예. 개인도 못 하고 그러면 똑같은 선상에서 사실 할 수 있는 것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네. 일단 미국 기업의 성장 방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 방법. 그러니까 인수합병 말씀드리는 건데 네. 사실 오늘도 제가 기업 하나를 좀 말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뭐 지금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는데 예. 이 기업도 보면은 계속 인수합병을 통해서 북미 지역 1위 업체가 된 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에서는 야 A라는 사업을 시작해보자. 그러면 이제 위에서부터 지령이 내려오죠. 야
시작해. 그러면 그때부터 위에서 답을 주죠. 아, 그 밑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 그리고 맨 땅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니 뭐 좋은 사람 있어요. 이거 안 돼. 야 얼마 들어? 야 니네가 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데 사실 미국 기업들을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 중에 좋은 점은 야 우리 A라는 걸 해보자. A 잘하는 애 찾아봐봐. 리스트업 딱 해갖고 그 중에 제일 괜찮네. 팍팍팍 그러면은 사실 누가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인수합병, 피인수합병 대상 기업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루머만 많고 한데 그렇죠. 인수를 하는 기업들은 성장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리고 이익과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도 합병 속도와 같이 빠르게 늘어나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야르데니 리서치에서 맞아요. 분기별로 아마 자료가 나올 거예요. 네. 이익과 지수의 주가를 한 표에 넣어서 그려주는 자료를 거의 분기마다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익과 네. 주가?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국가의 예. 그러니까 주요 이익과 지수. 네. 예를 들어 미국은 S&P 500이고 한국 것도 나와요. 한국 네. 거는 이익과 코스피. 코스닥은 안 나오더라고요. 네. 이걸 비교해서 야르데니 리서치가 내놓는데 그걸 보면은 미국은 이익이 쭉 늘어납니다. 장기간 늘어나요. 네. 그리고 주가는 이익과 아주 동일해요. 전혀 벗어나지 않아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서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인데. 일종의 격차는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도 되게 안 그럴 것 같지만 대한민국도 이익과 코스피 지수가 정확하게 매치가 돼요. 근데 그거 등락이 약간 좀 시기적으로 좀 조절해야 되고 아니. 막 사이클 등락이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편차는 일부 구간에서 존재하는 건 사실이에요. 네네네. 근데 2012년부터 우리 2018년 네. 첫 번째 반도체 붐 일기 직전 네네네. 2017년 그때까지가 박스피라고 되게 네. 그때가 이익이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네네네. 반도체 붐, 첫 번째 반도체 붐 일었을 때 그때 이익 가파르게 늘어납니다. 그때 지수도 같이 올라가고. 정말 그 이익과 지수의 움직임은 조금만 길게 보면 정말 일치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야르데니 리서치도 그렇게 보고 있고. 네네네. 미국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사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거는 저는 그 근간에는 인수합병이 되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서 미국 주식을 좀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상향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고 그게 주가에 고스란히 담기고 네. 정보의 어떤 균등? 편차가 좀 예. 적을 것 같은? 근데 미국 주식은 조금 스터디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요, 상대적으로? 혹시 언어적 장벽? 그런 것도 있고 리서치 자료라든지 네. 그 제가 언어적 뉴스라든지. 네. 장벽에 대해서는 뭐 다른 분들도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너 한국말 잘하지? 한국 주식 잘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한국 주식 잘한다. 한국 주식. 되게 유창하거든요. 엄청 유창해요. 잘 안 돼. 근데 미국은 좋은 게 뭐냐면 구글링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찾으려면 다트라든지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어떤 매체들, 그러니까 플랫폼들 그렇죠. 몇 가지 있잖아요. 예. 근데 미국은 그 수많은 자료가 구글에서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접근성은 훨씬 더 낮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당장 갑자기 넷플릭스에 지금 현재 구독자가 궁금해. 예. 그럼 넷플릭스 서브스크라이버스 넘버 딱 치면은 바로 딱 뜹니다. 우리 네이버는 네.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뷰부터 보여주는데. 그래요? 네, 막 광고 이런 거. 네.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나 갑자기 비교하고 싶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탭에다가 디즈니 플러스 서브스크라이버스 넘버 딱 하면 딱 뜹니다. 거기다 위드 훌루 딱 하면은 딱 뜹니다. 바로 그냥 맨 첫 화면에 가장 그 볼드체로 강조해서 띄워줘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리고 이제 뭐 히스토리 알고 싶다. 뒤에다 히스토리 딱 쓰면은 쫙 뜨고요. 오히려 그 정보를 되게 직접 수집하지 않아도 너무 쉽게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게 오히려 미국 주식이 것 같아요. 왜냐? 너무 투자 비중이 많다 보니까 정보도 많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저도 요즘에 그 금투세 네. 이거 강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주식 우리나라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가 거의 한 2배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한 20배 이상 받을 때 네. 코스피는 한 해봐야 10배. 네.
뭐 한 16배 받을 때는 코스피는 뭐 한 8배. 그러니까 거의 항상 한 네. 2배 차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EPS 주당 순위 같은 실적을 올렸을 때 대한민국 주가 지수가 요만큼 올라간다면 미국은 2배씩 올라가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게 진짜 무서운 멀티플 그쵸. 효과인데 네.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낮아서 근데 네. 물론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여러 가지 같이 좀 해소를 해 나가야 되는 거긴 한데 그거는 뭐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해서 일단은 우리가 미국 주식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좀 배워야 하는 거고 네네. 오늘은 조금 분석하는 방법 네. 하고 뭐 예시 물론 이거 추천주는 아닙니다. 오늘 네네. 다루는 게 아. 미국 히든 유망주 25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 자기네들이 유망주라고 봤어도 이거 뭐 나중에 골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다 그래서 믿으면 제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수익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수익률? 네. 네. 그 편입된 종목의 수익률이 여기 딱 여기까지만 보여드립니다. 편입된 종목이 뭐예요? 여기 실은 기업들 이 책에 실려 있는 실려 기업 있는 25개 기업의 수익률을 이게 산출이 돼요. 기간은요? 이 출간됐던 게 8월 26일이거든요. 이게 8월에 나왔어요? 네. 오. 8월 26일부터 지금까지니까 3개월 아직 안 됐죠. 네. 한 2개월 반 네. 정도 기간의 수익률을 보면은 전체 수익률은 그 기간 동안 9.38%이기 때문에 사실 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9.38이기 때문에 예. 그 시기에 시장이 5% 정도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언더퍼폼한 거 맞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맨 위에 보이는 이 종목들만 수익이고 네. 몇 개입니까? 6개. 나머지 19개는 다 손실은 맞아요. 그래요? 왜냐면 정직한데? 이게 히든 유망주라고 해서 사실 스몰캡을 담은 거예요. 네네네. 사실 스몰캡 기업들은 우리도 지금 요즘에 막 채권 시장 안 좋아갖고 자금줄 마르고 이러잖아요.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몰캡 기업들이 사실 훨씬 더 자금 사정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몰캡 기업들의 주가 하락률이 훨씬 더 크긴 했어요. 그렇죠. 미국도 뭐 나스닥이 더 많이 빠지긴 합니다만 러셀 네네. 2000이나 약간 네. 좀 중소형주들이 네네. 훨씬 더 나쁘고 막 크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영향은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뭐 약한 그래서 고리부터 얻어맞는 거니까. 스몰캡을 담았기 때문에 수익률은 그 전체 수익률은 지금 언더퍼폼하고 있는 상태는 맞아요. 하지만 저희가 이 책을 좀 썼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저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 투자할 때 문화적 차이가 좀 흥미로워요. 문화적 차이. 네. 예를 들어 뭐 미국은 그런 거 있잖아요. 학자금 대출을 네. 예전에 그거 기억나세요? 오바마 대통령이 네. 딱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나 학자금 대출 다 갚은 지 8년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은 학자금 대출 자체가 되게 사회적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 미국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학자금 대출 탕감해 주는 거. 그게 정치적 논란으로 많이 일고 있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무엇인가를 좀 찾고 싶어요. 재밌어요. 그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는 수영장 관련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수영장? 네. 수영장 수영용품. 우리나라에서 배럴. 수영복 회사. 수영복. 예. 수영복 정도. 근데 그거 아세요? 미국에 이제 수영장에 있는 집 많잖아요. 네네네. 그 물을 며칠 만에 한 번씩 갈 것 같으세요? 그거 거의 못 갈죠. 제가 알기로는. 그거 한번 물 가르려면은 물 넣는 데만 며칠 걸리잖아요. 알고 계시네요. 저는 약간 그 수영장을 좋아해서 애들 때문에. 진짜요? 네. 그게 한 번 담고 아예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워터파크나 네. 수영장은 그냥 물 안 간다고 보시면 돼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갈고 소독을 하고 유지보수를 하는 거예요. 수영장. 순환을 시키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개인 수영장은 없으니까 네. 그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그들은 그런 걸 고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수영장 관리. 그리고 막 그거 있죠. 이렇게 우리 영화 보면은 막 그 아이들 용돈벌이 한다고 잔디 깎잖아요. 잔디 안마나 깔고 아빠한테 네. 용돈 받고. 용돈 받고 그 애들 용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존재하잖아요. 네네. 커뮤니티가. 그거 관리 안 하면 벌금을 내요. 자기 집 앞 잔디 안 깎았다고 벌금을 그러면 내요? 동네에 조경을 해친다고 해서 벌금을 내거든요. 내 집 앞인데도? 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잔디 깎기 용품이 왜 끊을 수 없는 수익원, 그러니까 기업들에게 끊을 수 없는 수익원이 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그들이 계속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이유? 저는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미국 주식을 보게 되는 거고 뭐 그런 거예요. 재밌는 것들이 엄청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 우리가 봤을 땐 되게 낯선 건데 또 네. 그걸로 돈을 버는 회사들이 있으니. 그쵸. 재밌다. 그러면 일단 기업들을 찾을 때는 그런 호기심으로 일단은 접근을 하는데 맞아요. 결국은 그 회사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가가 맞아요. 올라야 되는 거고. 맞아요. 그 우상향할 기업들을 찾아야 되는데 네.
사실 그게 제일 힘들죠. 뭐. 그건 어렵죠. 그럼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어렵고. 다 똑같죠. 그건 다 어렵죠. 좀 어떻게 접근하는지, 어떤 걸 볼 수 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 저는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네. 그런 것 중에 재밌는 스토리가 있을 때, 두 번째는 사실 저도 스크리닝을 좀 돌려보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스크리닝 돌리는 것도 되게 쉬운 게 야후 파이낸스 같은 데 들어가면 네. 미국 기업들 스크리닝 돌리는 게 되게 쉽게 되어 있어요. 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뭐 로그인까지는 해야 되는데 로그인하면 뭐 유료 아니고 무료로 다 이용할 수 있어서 스크리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ROE 뭐 12% 이상, 네. 뭐 ROA 7% 이상, 뭐 이런 것들에다가 뭐 PER 약간 걸어볼까,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거기는 되게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서 이익 성장률 몇 % 이상,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네. 배당 성장률 몇 % 이상, 이런 것들까지 조금씩 넣어서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은 좀 다소 작은 거. 네. 거기는 뭐 100억 달러 미만으로 네. 하면 우리나라에서 100억 달러 미만이면 10조. 10조? 12조 이상이긴 한데, 네. 12조 정도인데, 13조? 그 정도 되는데, 거기서 완전 초스몰 캡이니까요. 아, 그래요? 100억 달러가? 네. 뭐 있기는 있습니다. 많긴 거기도 많죠. 시가총액이 1조 원 안 넘는 회사들이 부지기수예요. 그쵸. 네. 근데, 그니까, 웬만큼 돈 좀 번다 하는 기업들 가운데는 거의 찾기 힘드니까. 안정적이고 꾸준히 돈을 버는 회사들 중에서. 네네. 그쵸, 그래서 그쵸. 그런 스몰 캡들을 스크리닝을 통해서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가운데 하나씩 봐요. 이렇게 티커 눌러보면 뭐 하는 기업이지? 뭐 하는 기업이지? 이번에 오늘 제가 하나 소개해드릴 기업도 그런 기업이긴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히든 유망주여가지고 그러면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아마 두 가지. 오늘 첫 번째 거는 제가 장담컨대 아무도 모르실걸요? 진짜 장담컨대. 오케이, 좋습니다. 네. 좀 들어보죠. 어떤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추천주 아니고. 추천주 그러니까 아니에요. 미국 기업은 이런 식으로 발굴하고 네. 스터디를 하면 된다라는 네네. 걸 보여주시는 거고, 음. 그 항의는 여기 출판사에다 하세요. 저한테 하죠. 이거 출판사도 책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나와서 혼자 얘기하는 거지 출판사도 책임 없어요. 자, 추천사 이항영, 장우석, 권순우, 예,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대호 선배한테 안 받았네. 대호 선배한테 받을 걸.